자,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. 89.77%로 이재명 대표가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었는데 뭐 이미 그럴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큰 득표율로 당선될 줄은 몰랐다. 맞습니다.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어떻게 보셨습니까? 민주당 역사상 가장 높은 당내 이 득표율을 점한 거고 DJ가 80%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기류, 기저, 흐름인 것 같아요. 분위기. 그냥 정권 교체 안 된다.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가 정말 21세기에 목도했던 그런 국가폭력의 재현은 막아야 된다. 그러면 막을 수 있는 사람, 그 당시에 실제로 역할을 하고 마침표를 찍도록 기여한 사람한테 눈길을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대한민국 너무 위기 상황인데 저희 할머니가 되게 보수적이신 분이신데 너무너무 달리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.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. 이렇게 많은, 왜냐하면 저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런 고초를 겪었다는 거. 사법 리스크라고 그들은 이름 짓지만 이거는 저인망식으로 뿌려대면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똑같은 잣대로 이제 윤석열 씨 수사 들어갈 겁니다. 네.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걸 다 떨쳐냈다는 건 국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저희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열망이 90%에 육박하는 그런 표심으로 귀결이 됐다. 이게 고스란히 이어져서 이제 본선에서 거의 그런 좀 결집을 읽어내야 되는 숙제가 이제 남은 거죠. 그렇군요. 신 변호사님은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민주당 대선 경선 어떻게 평가하는 분위기던가요? 우선은 많이들 놀라셨죠. 이게 뭐 민주당의 당심만 그런 게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라는 걸 같이 확인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의미하고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이제 애써 평가절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만은 이 89.77%를 경선에서 얻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경이로운 기록이고 앞으로도 전무후무 깨지기가 어려운 그런 기네스 같은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정치력을 좀 인정받아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처음에 당대표 경선 나갈 때 77.77%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지금 12%가 올라간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보통 영어 시험도 봐보면은요. 토익도 400점에서 700점 가기는 쉬운데 700점에서 900점 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. 근데 지금은 77%에서 89%까지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내란 진압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그 정치력이 전 상당 부분 인정받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도 가지는 의미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84%를 얻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51%를 얻은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보다 더 압도적인 승리가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당에서 89%가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보수 아젠다를 과감하게 확장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시절에 보수 확장론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이제 후보가 돼서는 더 과감하게 보수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번에 대선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51%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을 훨씬 상회하는 뭐 예를 들면 한 55에서 60% 그 사이를 얻을 걸로 보여지고 그랬을 때는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내란 진압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. 전 거기에서 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.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예요.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1급 독재 정당 입증한 대관식이다. 이런 평가를 했고요. 개혁신당의 경우에도 개딸왕 이재명의 대관식 우리가 알던 민주당은 죽었다. 뭐 이런 식의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페이스북에 홍준표 후보가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. 나는 2002년 노무현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. 이게 뭐 헷갈리는데 어느 정당 소속이신지. 자, 일단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쪼잔하게 폄훼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.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 현상을 분석할 생각조차 없고요. 그럴 의지와 능력도 없고요. 그냥 욕.
public 비난 그게 그럼 얻는 이득이 있나요? 자기들이 왜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 초래됐겠어요? 광주 호남 그 지역이 전당대회 투표율이 한 20%대였더라고요. 네. 그때 막 언론에서 호남에서는 전적으로 마음을 주지 않았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반 넘었어요. 다른 지역이랑 비등비등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상황 이재명 대표의 어떤 능력치도 있지만 누가 초래했습니까? 이 어려운 국면에서 더 부각되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세운 거는 역설적이게도 국민의힘이에요. 그리고 홍준표 후보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. 노무현 전 대통령 생존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? 그러니까. 아방궁이라고. 맞아요. 거짓 뉴스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노무현 정신 운운하지 마십시오. 진짜 저열하다고 생각하고요. 네.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따라서 표변하면서 기승하는 이런 기생하는 듯한 그런 정치. 그러니까 외면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주자들이 그렇게 경선을 해도 당 내부에서도 우리 주자 갖고 안 되니까 한번 한독수 들여다볼까. 창피한 줄 알아야죠. 폄훼할 게 아니라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저는 사실 개혁신당은 할 말이 없죠. 왜냐하면 양양자 후보, 허은하 후보 다 대선에 출마를 뭐 했고 접었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왜 개혁신당에 있다가 지금 바깥에서 출마하는지를 답을 해야 될 것이고. 국민의힘으로. 한동훈한테 갔고 네. 한동훈 후보한테. 허은하 후보는 무소속 출마한다고 하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 단일로 해가지고 찬반 투표 92% 얻어낸 당에서 뭐 일극 체제니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. 그러니까 좀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요 내란을 일으켜서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럼 내란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독재, 친위 쿠데타를 전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설 공간이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근데 그런 입장에서 반성과 성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경선을 치러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걸 깎아내린다? 전 자기 얼굴에 좀 침뱉기 아닌가.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네 글자죠. 사자성어 아주 유명한 거 있습니다. 너나 잘해. 네, 너나 잘해라고 할 것 같습니다. 너나 잘해라. 그 사자성어 유명한 거예요. 너나 잘해. 너나 잘해. 네 글자로.